어,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요즘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참 고생들 많이 하세요. 우리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또 주린이 여러분들도 참 고생들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주식은 일단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생입니다. 고생이고, 어, 증권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고생하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건 기본입니다. 예, 고생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들하고 주식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고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음고생. 마음고생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고생하는 부분들은 기본입니다. 주식을 너무 편하게 할 생각을 하실 거면 전문가 특히나 이제 한 대표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 대표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한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편안하게 사람은 사고 팔라면 팔고 들고 있으라면 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마음의 동요를 갖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면은 현금 들고 주식을 안 하거나 내지는 잡아놓고 뭐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음고생은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시세를 보고 매매하는 분들은 마음고생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고생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음고생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까지도 최악으로 가면 이게 진짜 최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마음고생은 기본적으로 하되 결과까지도 최악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결과는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동안 고생했던 그 보람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서 우리가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인생사가 모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생 없이 얻는 소득은 그렇게 뭐 잠깐 기분은 좋죠. 그죠? 그러나 고생하고 나서 정말 얻는 소득과 얻는 보람은 큽니다. 특히나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고생은 기본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반드시 결과는 좋게 놔야 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결과도 최악으로 나오면 그건 진짜 최악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 방송 첫머리부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마음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야, 지난번에 지수 이렇게 조정받을 때 우리가 곧버스를 들어가고 그리고 일부 보험주들을 들어가서 우리는 조정장에서 오히려 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반등 나올 때 수익을 내고 곧버스도 기가 막히게 3000포인트 하단에서 곧버스 물량 다 털고 기가 막히게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죠? 그래도 지금 장은 만족할 만큼의 수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1월 말에 최대 계좌 수익률을 냈었거든요. 1월 말까지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최대 계좌 수익률을 냈습니다. 1월 말까지 최대 계좌 수익률을 내고 2월 달에 들어서 계좌 수익률이 좀 줄었죠. 줄어서 조금 벌써 회복은 했습니다만 아직은 뭐 사상 최고 수익률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월 말과 그리고 3월 초에 들어서 분명히 우리는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하지만 어때요?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장은요, 고생은 기본적으로 가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정말 지금 시장의 이 위치가
어떤 위치고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망을 잘해야 돼 전망. 그런데 이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3년 30년 됐다 그랬죠. 여러분. 올해로 30년째인데 지금처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 적도 참 드물어요. 여러분들도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증권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긍정론이 있고 부정론이 있는데 긍정과 부정론이 거의 백중지세입니다. 예.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따라서 증시는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유동성들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금리 상승세가 진행이 되면서 과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부동산 시장과 전 세계 시장이 다소간의 조정권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부정적인 시각이 백중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주식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증시는요, 전 세계 증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동남아 증시, 전 세계 증시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풀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경기감들이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에 있는 주식 투자를 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다 고통스럽고 다 힘든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힘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두 고생을 같이 하는데 결과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최악의 결과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전 세계 99% 투자자들이 다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 VIP 회원님들은 손실을 보면 안 되고 우리 VIP 회원님들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곧버스를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고 우리는 기술 다 털고 곧버스를 중심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험주를 중심으로 매수해서 수익 냈고요.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제 오늘 기술주들이 올라왔어요. 과연 이 기술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내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강세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경기 민감주라든가 일부 백신 수혜주들의 반등세가 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것인가? 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주들도 다 가는 것보다는 그 중에 한두 종목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경기 민감주들과 또 백신 수혜주라든가 일부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과연 그 시각, 제가 보고 있는 그 시각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리고 한 대표 시각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진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99%가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1%의 성공 투자자가 될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특히 우리 VIP 회원님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거나 무방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드리잖아요. 들으면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그러지 마시고요. 듣고 참고하시고 제가 예상했던 그 흐름과 전략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공감을 하시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액션. 액션을 취해야 돼요. 시장이 좋다. 그럼 매수를 해라. 이런 종목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쪽에 대해서 매수를 좀 고민하시고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현금 비중 30에서 50% 정도 확보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무리 지금 손실이 났더라도 현금 비중 30에서 50%는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열심히 무방을 하는 이유가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방을 청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들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거는 방송 들으나 말합니다.
만약에 하다가 한 대표가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제가 분명 어제도 얘기했었죠. 이제 코스피 지수 3000선이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 종목이 지금 20% 손실, 20% 30% 손실 났어. 그 종목을 무조건 들고 있는다고 여러분들 계좌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증시가 떨어질 때는 같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엉뚱한 종목만 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 올랐을 때 강세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꺾이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다시 안 가고 엉뚱한 종목이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빠른 속도로 계좌 수익을 많이 하고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이 지금 2월 말 3월 초에 지금 계좌가 조금씩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종목으로 지금 포트가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빠른 속도로 계좌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에요, 우리도. 하지만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움직이셔야 돼요. 대응하셔야 됩니다. 한 대표가 얘기하면 그걸 참고로 삼아서 과감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안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VIP 오시라 그랬습니다.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해야 될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서 넉넉히 당하는 그런 주식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절하기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시장 봅니다. 옆에 있는 종목, 내 종목은 못 가고 옆에 있는 종목은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옮겨야 되는데 내 종목 5% 10% 손실 난 거 무서워가지고 손절을 못하고 못 옮겨갑니다. 수평이동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평이동. 수평이동이라는 그런 이론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도 그런 거를 머릿속에 갖지 못하고 그냥 손절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 손실 나고 있는데 B라는 종목이 갈 것 같아. 수평 이동하면 바로 손실이 만회되고 플러스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한 대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 흐름들을 제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흐름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장세는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 살아남으셔야 되고 지금 장세에 살아남으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지금 장세는요. 다소간의 조정이 나오고 내지는 오르거나 크게 내린 후에는 반드시 엄청난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죠? 그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많이 오르고 나서 꺾이거나 많이 내리고 나서 반등할 때는 반드시 올라갈 때는 시장에 주도주가 있는 것이고 하락할 때도 시장에 주도주가 있습니다. 하방으로 보는 건 뭡니까? 인버스 곱버스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수가 오르거나 기간주 중에 들어갈 때도 분명히 새롭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기회라는 것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또 기회라는 것이 왔을 때 과감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회는 분명히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항상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종목들이 갔고 어떤 때는 또 저런 종목이 가고 시장은 분명히 변합니다. 그 변하는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만 시장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IT 대형주들도 처음에 반도체 갔고 5G 갔고 2차전지 가고 다 갔었죠. 그리고 나서 저종 가면 또 엉뚱한 종목들이 또 가는 겁니다. 시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장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데 시장이 여러분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시장이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아요. 시장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계좌가 안정이 되고 더 빠른 계좌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시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셔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가 좀 길었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얘기는 절대 잊지 마세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증권시장에 발을 담그는 순간 고생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결과마저도 최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미 좋은 시절은 이미 좀 많이 지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모두 고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당연히 우리 VIP 회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 무방을 들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방송을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돼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그리고 제 전략을 들으시고 반드시 살아남으시고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왜? 한 대표가 시장의 흐름 매일매일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잡아드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분명합니다. 다음 주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시가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3000선 깨졌었고 하지만 2900은 지지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 분명히 해드렸었죠. 2900 지지받고 어제 3000선 회복했고 오늘 3054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은 위기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 지난 겁니다.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도 분명히 사라졌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3000선 탄탄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간 바닥 찍었습니다. 충분한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저점을 찍고 3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시세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동안 해왔었던, 무조건 내가 들고 있었던 그런 종목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절반, 최소 절반 정도는 새로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접근 전략을 단행을 해야 돼요. 최근 증권시장의 상승장을 봤을 때도 이때 올랐었던 종목과 이때 올랐었던 종목들이 틀립니다. 시장은 파동을 타요. 처음 1차 상승 후 눌림을 주고 2차 반등 나오고 눌림 주고 3차 상승 나올 때 이때 주도주, 이때 주도주, 이때 주도주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큰 시세를 주는 그런 주도주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이런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요럴 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좀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 변화는 별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기간주 중이 벌써 한 달, 두 달 동안, 두 달 이상 동안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나서 살짝의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이 바뀔까요, 여러분들? 자, 종목을 보기 전에 뭡니까? 제가 지수의 흐름을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지수, 그죠? 시장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을 했고 2900에서 3000선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시장 자체가 이제 안정권이다.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다. 당분간은 없다. 제가 분명히 이제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안 가지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부터 장세가 3000선 지지를 받고 곧바로 상승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갔다가 또 눌림을 주고 옆으로 계속 기어가느냐, 아니면 갔다가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위치죠. 여기가 그런 위치입니다. 과연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기간주 중의 연속선상에서 옆으로 또 기어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 후에 다시 또 급락세로 돌아서는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일단은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게 낮아졌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장은 뭐 다음 주에는 뭐 대세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고민은 일단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 뉴욕 증시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장세는 위로 계속 올라가거나 옆으로 기어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 증시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죠? 미국 증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우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S&P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부진했던 나스닥 지수도 최근에 V자 반등세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흐름 자체, 추세 자체는 다 살아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다우 지수도 일봉과 주봉, 특히나 주봉과 월봉상의 흐름은 모두가 상승 기조가 살아 있어요. 그죠? 살아 있습니다. 상승 기조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기조가 꺾일 때까지는 일단 미국 증시는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월봉상 살아있고 주봉상으로 S&P 500 지수는 자 5주 이평선 살아났고 다우 지수는 여전히 추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일봉상의 흐름도 모두가 다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S&P 500 지수하고 다우존스 지수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기는 하는데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도 주가가 그동안 못 오른 게 아닙니다.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을 뿐이지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가 주가가 못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덜 간 것 뿐입니다. 결국에 미국은 경기 부양 대책에 따라서 경기가 뭐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미국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도 경기 코로나19 이전에 대규모 부양 대책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 증시가 상승세는 이어지더라도 과거 같은 그런 쭉쭉 뻗어나가는 강도 높은 상승세가 계속 연출되기는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나스닥 지수도 저점 찍고 올라가고는 있어요. 주봉상의 주가는 그러나 아직도 5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월봉상의 주가는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상승 기조는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져주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주가가 쭉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야만 나스닥 시장도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자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증자했죠. 증자 권리락 주가가 이게 이제 이 대신증권에서 해외 증시 이 수정을 좀 차트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해놨어요.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등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테슬라 모터스가 추세 상승으로 보입니까? 제가 보기엔 다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는데요. 그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나스닥 시장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그동안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물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여러분들. 결국에 올라가면서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죠? 물론 기술주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라는 부분들은 커요. 하지만 그 성장 가치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기술주들도 추가적인 급등세가 연출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게 그런 급등세가 나타나기는 전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은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펑펑 터지는 그런 장세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그런 가운데 조만간에 가다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우지수하고 S&P 지수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 일단 그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고 대세하락은 아직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내드린 게 뭡니까? 결론을 내드린 게 뭡니까? 미국의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점 찍고 가서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좀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그죠? 이 얘기 어제 해드렸죠, 여러분들. 자, 들으신 분들, 예, 3번 없죠, 3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겁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었죠. 이 얘기 들으시면서 3번 한번 쳐보세요. 자, 들으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세요. 열심히 쳐보세요, 여러분들. 자, 무방 들으실 때 열심히 들으시고 참석하시고, 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너무 의기소침하시 마시고요. 들으셨죠? 똑같아요. 지금도 그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서 오늘 국내 증시가 선방을 했습니다. 그죠? 아침 시초가 갭상승 출발 후에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봉상 선물 차트 지수사 아침 갭상승 출발에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인 것은 일본 증시가 그나마 밀려 올라서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오른다고 미국 증시가 곧바로 갈 가능성은 일단 높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 내지는 내일 새벽, 내일 아침에 되겠죠.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채권 금리 상승세가 멈추고 약간 조정을 들어가면서 금리가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기술주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만약에 사인을 딱 하게 되면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참,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런 시황을 해드려서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제가 상방으로만 지금 막혔다라 그랬지 뭐 대세하락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상방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서운하실 것 같고, 저처럼 부정적인 시장 좀 안 좋게 보는 전문가님들 많이 계신가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무방 다녀보셨죠? 시장 좀 안 좋게 보는 분들 많지 않죠? 시장 안 좋게 보는 분들 많지 않죠? 그죠? 맞으면 자, 5번 한번 쳐보세요. 시장을 나쁘게 보는 분들 많지 않다. 자,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그죠? 무방 여기저기 한번 다녀보셨죠? 네, 저처럼 시장을 약간 방어적으로 보는 사람들, 전문가님들 많지 않을 겁니다. 맞으면 5번 한번 쳐보세요. 네, 쳐보세요. 그죠? 맞아요. 지금 시장 별로 제가 뭐 저녁 때 별발 특종 나가면서 수치면상학과 뭐 하시는 분들 이제 방송 끝 무렵 때 살짝 들어보면은 시장을 뭐 나쁘게 보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거 보면서도 약간 의아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만 지금 약간 방어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이 나왔던 지난 3월달부터 3월달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 1600선 하단, 여기가 될 겁니다. 요 하단. 여기서부터 제가 시장에 대해서 V자 반등 가능성을 그동안 한 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무방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폭락장세가 나오고 폭락장세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하락장세, 이 장은 조만간에 V자 반등이 나옵니다. 투매하지 말고 반도체 장비 주도주 같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5G라든가 그런 주도주를 중심으로 저가 분할 매집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제가 긍정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V자 상승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긍정론을 여기서부터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죠. 한 2주 전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그렇게 한 거.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딱 금리 얘기가 터지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때부터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방어적으로 변한 거예요. 방어적으로 변한 겁니다. 물론 이 시장이 지금은 대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어적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엔 지수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수 상승이 제한적이고 이 지수 상승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동안 상승장을 주도했었던 주도주가 단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제가 방어적인 전략을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인간적으로. 해도 넘을 정도로. 제가 얘기했죠. 미국 증시는 차트가 아니라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은 경기는 분명히 여기서 대규모 금리를 한꺼번에 2%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이 앞에서 연준이 수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낸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이 나왔고 그 짧은 기간에 대규모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동성을 여기서 다 풀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른 거예요. 그 기대감과 백신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 경기가 미국에서 바라는 만큼은 지금 살아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 인플레가 오는 게 아니죠. 그죠?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플레가 오는 경우가 뭐 상당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을 때 인플레가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중에 풀려있는 이 자금들을 연준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수를 할 겁니다. 그런 불안감들이 지수 상방을 제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여기서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지금 당장 인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2023년, 2024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방으로 깨질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지속적인 급등세가 연출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너무 상방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지난해 말 올해 연초에 2022년 한국 주식 코스피 지수 목표가를 제가 3,700에서 800 정도를 뭐 한번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3,700에서 800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좀 낮췄다 그랬습니다. 이제 3,300에서 3,400 정도까지 제가 낮췄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조금 3,400에서 3,400까지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간곡하게
3,300에서 한 3,400 정도까지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3,300이면 어디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장세에서 제일 고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3,200에 3,200. 3,300 해봐야 3,300 해봐야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한국 증시가 여기서부터 대대적인 폭등 장세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앞에서 물렸었던 이 매물들이 앞에서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서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현재 구간 일단은 3,000선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3,000선이 깨질 것이다라는 공포는 안 가지셔도 돼요.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상방으로 지수가 얼마만큼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중에는 지수는 이렇게 좀 더 올라가고 나서 3,100 정도, 오늘 3,054포인트니까 뭐 최대로 보게 되면 3,100 정도, 요 정도 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로 봐요. 이렇게 출렁거리거나 아니면 아주 미미한 반등장, 요런 반등장이 나올 수 있어요. 요런 반등장, 그런 반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은 앞으로 증시는 이렇게 박스권의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혼조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략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전략도 상방에 대한 어떤 막연한 대대적인 폭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장세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죠?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곧버스는 이제 당분간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당분간 곧버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입니다. 이 레버리지하고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그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곧버스죠. 요 상품에 대해서는 저는 또 우리 VIP 회원님들은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곧버스하고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단기 매매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레버리지와 곧버스를 가지고도 두 종목을 가지고도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수익을 내는 수익이 커요, 여러분들. 네, 그런 매매도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될 때마다 간혹가다 곧버스 그리고 레버리지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곧버스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매매 못해요. 저거는 시황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매매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고 전체적인 주도주가 없을 때 굉장히 유효한 그런 제품이니까, 상품이니까 레버리지하고 곧버스는 분명히 주목하시다가 레버리지하고 곧버스가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 더 안전하고 더 수익을 많이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들 종목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곧버스와 레버리지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결론은 뭐예요? 다음 주 시장은 현재 구간에서 곧바로 급등세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당분간 기간 조정의 연상선상에서 혼조 장세.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3,000선을 다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몰라요. 제가 보기엔 3,000에서 3,100선 사이, 요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 장세가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움직이는 상태라고 한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죠. 코스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코스닥도 급격한 상승보다는 옆으로 좀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전망을 또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시장의 흐름, 시장의 전망은 한 대표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2,900에서 3,000선 제가 저점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2,900선 초반까지 갔다가 3,000선 회복했잖아요. 그죠? 다음 주도
저는 뭐 3,100은 넘어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령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그 정도 선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당분간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장세를 이끌어갈 것인가? 요게 관건이 되겠죠. 지수가 이제 박스권이 혼주 장세 기간주 중이 좀 전개가 될 겁니다. 지수가 혼주 장세 기간주 중이 전개될 건데, 이런 혼주 장세 기간주 중이 전개가 될 때, 이런 혼주 장세 기간주 중이 전개될 때 어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갈 것인가? 요걸 봐야 되겠죠. 일단은요, 전체적인 시장이 이렇게 처음에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기간주 중에 들어가죠. 이때 올랐었던 종목군들, 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뭡니까? 바로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2차전지, 수소, 5G 같은 그런 성장주들인데, 이들 성장주들이 최근 이틀 동안 지수가 올라오면서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도 올랐고 5G가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제가 5G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5G 한 대표는 뭐 포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5G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분명히 포트를 교체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분명히 우리는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반드시 5G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보여야 된다. 자, 5G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는 1분기 3월 말 정도까지는 조정이 일단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4월 달 정도 선에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보통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2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은 실적 발표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 달 정도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점부터는 그 시점부터는 5G 관련주들의 반등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는 늦어도 그때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하락폭이 좀 커요. 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말 정도 중순 이후 정도만 되더라도 5G 관련주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정도가 되게 되면 5G 관련주들도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3월 달에서 3월 하순에서 4월 달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5G를 또 볼 겁니다. 자, 그런 전략을 저는 세워놓고 있으니까 그 점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 가운데 오늘 5G 관련주 반등이 좀 강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커서 반등이 좀 강해 나온 건데, 현재 이 반등은 역시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좀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들 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 뭐였죠? 어제 GST라든가 이런 종목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1.7%밖에 안 올랐어요. 뭐예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 들어오는 것이고, 오늘 좀 많이 오른 종목부터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오른 거예요. 뭐예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강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0.9% 강세를 기록했는데 중간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당장 치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죠? 그죠? 하이닉스도 그 엄청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대신에 안 빠지죠? 뭐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호재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지금 디램 가격 강세라는 그 엄청난 호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반도체 디램 가격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고정 가격도 조만간 이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치가 너무나 좋은데 주가가 못 갑니다. 그런데 다른 기술주라든가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최근에 조정 장세에 빠져 주가가 빠졌죠. 얘는 안 빠집니다. 뭐예요? 그 재료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혼자 급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기술주들의 반등세는 아직은 그동안 하락했다는 기술적인 반등 정책 성격이 강하고, 어차피 금리는요, 앞으로도
지금은 미국의 채권 수익률도 상승세를 멈추고 약간 혼주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도 한번 볼까요? 자, 금리 지표, 국고채 10년 만기. 자, 오늘 건 안 나왔고요. 어제 3월 11일 날 조금 밀렸죠. 그래도 지금 현재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2%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은 꺾인 상태입니다만 채권 수익률은 여기서 절대 급락이 안 나와요. 조만간에 다시 회복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1.6%까지 갔다가 약간 주춤해주고 약간 혼주 장세가 나오고 있을 뿐 하락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다시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바이든이 사인하게 되면 다시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있고, 치고 갈 수 있는 여력들 때문에 기술주들의 주가 전망 자체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 시장이 가서 여기서 상당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보이고 미국의 금리가 상당 기간 동안 더 올라가지 않고 미국 금리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기술주가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기술주가 곧바로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 기조라는 게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지속적인 급등세를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이 중간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듯이 최근에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곧바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보다는 다시 한번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등의 기간 조정 내지는 혼조 장세 내지는 약간 흘러내리는 종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하방 경직이 나오는 가운데 만약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이 안에서 그냥 한두 종목들 뭐 한두 개 두세 종목씩 종목별로 선별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어렵죠? 예. 반도체 장비일 수도 개별적인 재료가 있거나 개별적으로 실적 가치가 너무나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 몇 종목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몇 종목은 선별적인 반등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반도체 장비가 같이 가는 현상은 어제하고 오늘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어제하고 오늘까지 끝나고요. 앞으로 반도체 장비주가 또 5G 관련주가 2차전지 관련주가 수소 관련주가 올라가더라도 절대 다 가지 않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꼽는 몇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반등 장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제가 이제 IT 종목들 좀 매수한다 그랬죠. IT 종목들. 어제 우리가 디바이스라는 종목을 어제 샀습니다. 어제 샀어요. 어제 샀고,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 오늘 털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대바닥권이고요.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은 주가가 좀 밀려가지고 퍼가 다시 10배 밑으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근데 어제 사서 우리가 오늘 한 4% 물량 먹고 털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도 계신가요? 네. 맞죠? 어제 우리는 분명히 사가지고 오늘 그냥 물량 털고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기술주들이 지금 당장 곧바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고 중간 바닥을 다지거나 기간 조정을 보이거나 혼주 장세를 보일 수 있어서 들고 있어봐야 큰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한 겁니다. 잘했죠, 뭐. 예, 잘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시장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정말 수익 내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장세였고, 그런 장세 속에서 우리도 분명히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가 그동안 매매했던 거. 지금 시장은 답답하고 지루한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분명히 우리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지금 메리츠 화재부터 해가지고 보험주들 제가 우리 수익 낸 거 다 보여드렸을 겁니다.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다 수익 낸 거 보여드렸을 거고, 지난번에 우리 곧버스 차익 실현 한 거 보여드렸죠? 자, 곧버스 차익 실현 한 거 보여드렸고, 보험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관련도 수익 낸 거 보여드렸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5G 얘네들 분명히 관심은 갔대. 당분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구간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당장 큰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하면서 반대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주, 은행주 얘기했고 백신 수혜주라든가 얘네 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월 말 3월 장세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래서 IT 섹터 어제 디바이스 엔진을 사가지고 오늘 다시 물량 털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당장 이들 종목은 저점은 어느 정도 만들어지긴 한 것 같은데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시 또 매물이 늘어나거나 또다시 금리가 또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 경계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라는 판단을 일단 털어낸 겁니다. 아셨죠? 제가 어제 매수했던 기술줄은 한 차례 물량 털었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주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는 뭔가? 저는 분명히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관심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보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에 단기 관점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지수가 못 가는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이고 이런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이고 이런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뭡니까? 금리죠, 여러분들. 금리가 상승세는 멈췄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금리가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더 많이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는 뭡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은행주와 보험주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주들이 정말 돌덩이같이 무거운 종목군들에 불구하고 은행주가 뭐 국민은행이 저렇게 갑니다. 저런 식으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제가 이제 별밤 특중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고 기업은행, BNK지주, DBG금융지주, 은행주들이 은근하게 흐름 장세가 좀 강합니다. 은행주들은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예요. 다만 우리는 은행주를 별로 매매를 안 합니다. 왜? 일단 무겁고 그리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말, 연말 내지는 내년 정도가 되면 부실 채권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요. 나중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게 되면 그래서 그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은행주들은 별로 보진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은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금리 인상 쪽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은행주들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여기 KB금융 같은 종목들 보세요. 최근에 수급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 보시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들 종목군들을 너무 크게 보고 가면 안 돼요. 크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지금 시장은 그나마도 이 금리 인상 수혜주들의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이제 보험주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지금 현대해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바닥권이죠, 여러분들. 제가 현대해상도 또 별반 특징도 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구간이면 주가가 대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퍼가 6배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밀집대 여기죠. 이거 매물층이에요, 여러분들. 매물층에다가 단기적으로 올랐죠. 이 정도 조정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정받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는 이런 거는 우리가 계속 보셔도 된다고 보는 게 현대해상도 보세요. 수급 보셨나요? 기관 외국인들 쌍끌림에서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도 그렇게 현대해상도 퍼가 6배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요. 코로나19가 오히려 호재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지금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수혜는 받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또 한번 부각이 될 겁니다. 보험주들은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감은 거의 별로 없어요. 은행하고 틀려요.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은행주들은 보험주들은 은행주들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유리할 수 있어서 보험주들의 어떤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도 보험주단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 보고 있는 것이고요. 보험주들의 반등 가능성이 그만큼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DB손보도 마찬가지죠. DB손보도 어떻습니까? 많이 오른 거 아니죠, 여러분들. 중간 바닥 좁고 밀집대 똑같죠.
예. 이 밀집대 대기 매물층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물량들을 받아내는 기관주 쪽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 기관주 좀 끝나고 나서 반등 나올 때 반등이 강할 거예요. 지금은 초반에는 야금야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만 이번에 여기서 눌림 주고 반등 나올 때는 반등이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화재도 제일 대장이죠, 여러분들. 그죠? 얘는 다른 종목들은 이미 주가 올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는 지금 옆으로 기어고 신고가입니다. 뭐예요? 제일 실적이 좋거든요. 제일 실적 좋고 참 요즘에 메리츠 금융그룹이 참 잘해요. 그래서 얘도 단기로 가서 좀 출렁거리긴 하겠습니다만 얘도 지금 보험주들 중에서는 상대로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을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주들이 전반에 걸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고 있고 보험주들과 은행주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아직은 유지를 해볼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조선주도 있고 지금 뭐 철강주들도 추세 상승 나오고 하고는 있는데 나머지 제조업 관련주들은 저는 그렇게 뭐 썩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걔네들은 너무 크게 보진 않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보시고 통신주들 보세요. 통신주들 SK텔레콤, LGU 플러스보다는 SK텔레콤하고 KT가 좀 괜찮거든요. KT도 지금 제가 저기서 한번 나갔었죠. 별밤에서 돌덩이 같은 종목들이지만 고배당이라는 재료와 함께 얘도 대바닥을 만들어낸 종목이에요. 그죠?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종목들도 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머지 섹터들은 나머지 지금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중국과의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변수가 좀 많아요. 더군다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안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보험주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역시 백신 수혜주입니다. 그죠? 백신 수혜주들은 뭐 너무나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백신 수혜주들은 미국의 지금 백신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부터 해가지고 이제 백신 여권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 7개 정도 국가는 무증상 증만 있으면 바로 입국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라별로 이제 하나씩 강화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동이 조금씩 이동 제한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여행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광 산업은 그 어떤 제한 조치보다도 빨리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에 백신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 관련주 이미 유통주들은 시세가 좀 낮고요. 여행주들과 카지노 관련 항공주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도 단기로 오르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인데 좀 올랐죠?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우리가 매매했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아직까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여행 재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여행 재개가 딱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조짐만 나오더라도 증시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수혜주들은 우리가 한 차례 큰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애지간한 여행 업체들은 다 도산을 했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업체들만 승자 독식이죠. 그리고 여행객 수요는 한꺼번에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한꺼번에 몰릴 겁니다. 단기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행객 수요가 몰리게 되면 그 반등의 흐름이 좀 강화될 수 있겠죠. 문제는 언제쯤 나오냐인데 그 시점을 몇 월 며칠 날 나올 겁니다.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은 없죠. 예,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투어라든가 하나투어 그리고 뭐 참 좋은 여행 종목 같은 것들 노랑풍소 같은 이런 대표적인 여행사들은 바로 그런 여행 재개가 이루어진다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행 재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라든가 참전여행 노란푸손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승자 독식의 레이스를 나올 수 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과 함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카지노 관련들이죠. 카지노입니다. 제가 별밤 특종에서 지금 파라다이스하고 GKL 두 종목을 방송에서 나갔는데 파라다이스하고 GKL 같은 종목들은 차트 위치도 괜찮아요. 그죠? 차트 위치도 안정적인 위치고 차트 위치도 편안한 위치입니다. 자, 이들 종목에서 계속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시 여행, 전 세계 글로벌 여행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카지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마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코로나19에서 조금 더 좀 자유롭죠. 그런 상태에서 마카오가 이제 중국 주요 도시에서의 들어오는 중국인들에 대한 이주 의무 격리 기간들을 다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GK라고 파라다이스 같은 정보들도 중국의 마카오 업체들하고 이제 주가 흐름 자체를 기회를 같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증시 조정을 받았죠. 좀 조정은 조금 시세가 좀 느린데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들 종목들도 카지노 관리들도 그런 어떤 여행 재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번 가셔야 되게 되면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GK라든가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일부 항공주들, 유통주들은 이미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시세가 많이 났어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도 계속 봐야 돼요. 문제는 단기간에 오른 상태이다 보니까 대응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행주들과 카지노 관련주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외에도 저는 뭐 지금 아까 통신주하고 현대차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은 좀 보고는 있는데 정말 중장기로 시간을 많이 가지고 보는 분들은 통신주라든가 뭐 현대차 그룹 이제 보셔도 되고요. 그러나 단기간쯤에서 일단은 이런 백신 수혜주들과 여행주들과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보험주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그나마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제가 기술주들은 뭐 반도체가 됐건 2차전지가 됐건 5G가 됐건 종목군들은 딱 선별해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다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선별적으로 몇 종목만 간다고 그랬죠.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그때그때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도체하고 2차전지라든가 5G, 수소 이런 종목군들은 당장은 주가 이제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같이 가진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종목별 선별적인 흐름이 나올 거니까 종목을 만약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보시더라도 종목을 압축하는데 종목을 선별하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관심을 갖되 저는 당분간은 기술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백신 수혜주들과 그리고 보험주라든가 은행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다음 주 시장에서는 괜찮을 거로 보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관심과 나름대로의 공부 그리고 나름대로의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면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포기하지 말고 다음 주에도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보세요. 7번. 7번.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더 드릴 말씀도 없고요. 시장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머릿속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는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해왔고 그 전망은 지금까지도 거의 다 맞아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고 그 변화된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캐치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장에 맞춰서 약간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리 복구가 되고 좀 더 빠른 속도로 수익이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술주들은 큰 기회가 한번 올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자금의 30에서 50% 정도는 자금 이동을 통해서 빨리 계좌를 좀씩 회복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이번 장세는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술주 같은 경우 올라왔잖아요. 기술주에 몰빵해 있는 분들은 기술주 올라왔을 때 일부 정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한 자금 가지고 제가 언급드렸던 섹터를 중심으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고려하시면 돼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할지 그것도 또 헷갈리시죠? 그런 분들은 주말 동안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VIP 오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바로 종목에 대한 배팅이 들어갈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회원님들도 신규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포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시세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보험주들도 시가 난 것도 아니고 IT주들도 주가 바닥권이고요. 그죠? 기술주들도 바닥권이고 언급드렸던 뭐 지금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권이고 보험주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 전략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 하시되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앞으로 많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 시세가 날 때 거기서 한두 번만 장대 양봉 세워지면 계좌 수익률은 5에서 10% 이상씩 바로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주말 동안 충분하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정해도 안 되겠다. 아, 이거 좀 도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VIP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충분하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장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만한 그런 장세인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점만 아시고요.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VIP는 별도로 안내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분들 그리고 이번 장세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의 절반 내지 30% 털어서 새로운 주도주 그리고 선도주가 될 만한 종목에 한 번 정도 접근하시고 그리고 기존의 기술주를 중심으로도 선별적인 접근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방에 대한 공포는 없다. 적어도 하방 경직장 속에서 종목 장세가 시작되니까 이런 새로운 기회를 잡아가자. 이렇게 정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VIP는 별도 안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위기가 아니고 기회 관점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 공부 많이 하세요. 놀지 마시고요.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무방을 통해서 그동안 혼자 주식하시면서 자신 없다라는 분들 주식하지 말라 그랬죠. 이제는 이제 그 정도까지 안 가셔도 돼요. 이제는 남아 계신 분들은 어차피 끝장을 보겠다는 분들이에요. 끝장을 보겠다는 분들은 끝장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주말 편하게 보시는 그리고 회원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3월 달에는 계좌 신고가 나옵니다. 네, 분명히 산악주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자신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편하게 쉬세요.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